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시장의 높은 성장을 믿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전 세계에 자금이 몰려들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다들 본질적인 투자의 목표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인 자산의 불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의 고수가 전해주고 있는 성공할 수밖에는 없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도 투자자들을 보고 있으면 주식 투자의 경험이 20에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투자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투자의 대가나 고수들, 성공한 전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듣고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고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짧은 기간에 자꾸만 급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우량주를 가져가자는 장기 투자입니다. 하지만 90%의 확률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단타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마음먹고 시작했던 투자자들조차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각종 유혹에 의해 탐욕과 환상을 가지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다가 공포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좌절을 하게 되면서 잘못된 최악의 시기에 손절을 하고 큰 손해를 보는데요. 이게 무한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고 나면 그것을 경험 삼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투자로 돌아서기보다는 내가 지금 손실 본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빠르게 복구하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에 또다시 탐욕과 환상을 보여주는 주식 종목에게 관심을 빼앗기고 이번에는 다를 거라 생각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된 실수를 반복하면서 손해를 보며 결국에는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식 투자에서는 왠지 더 빨리 갈 수 있을 듯 보이는 길이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혹은 꽉 막힌 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투자의 대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투자의 원리입니다. 주변을 보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빚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욕망과 탐욕에 젖은 주식 투자로 인해 파산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욱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인버스 상품, 레버리지 상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인생 한방의 역전을 노리면서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될 거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에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비중만큼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 한방의 역전이 아닌 인생 한방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투자자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품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투자자들 역시 자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해가며 투자해보고 경험을 쌓아가는 것 또한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투자의 결과가 결국에는 대부분 큰 실패로 돌아왔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이런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나는 10년 이상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할 거야 하고 시작한 투자자들 역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하이먼 민스키 모델로 투자자들이 망해가는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 모습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 모양입니다. 바로 국내의 대표 국민주인 삼성전자와 전기차와 2차전지,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했던 테슬라의 최근의 주가 흐름 그래프 모양과 많이 닮았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작년 코로나 이후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와서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기대감을 높이는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다들 눈치만 봤지만 결국 주가는 작년 연말 탐욕과 환상에 젖어서 원래의 자리를 이탈해서 크게 올라갔고요. 위로 올라가서 새롭게 자리를 잡았으면 가장 좋았었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고 올해 초반부터 시작된 긴 행보장에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와 TSMC는 미래가 가장 기대되는 능력 있는 반도체 기업들인데 주가는 다시 금방 올라가게 될 거라면서 현실 부정을 시작했고요. 결국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좌절하면서 손절하기 시작했죠. 길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돌아간 것뿐인데 주가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들어가자 좌절을 하면서 손절을 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던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다른 주식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다시 종고점을 돌파하면서 화제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온 테슬라 역시 다르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첫 선두주자로서 전기차와 2차전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감으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테슬라입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뒤늦게 탐욕과 환상에 젖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달라붙기 시작했고요. 올해 초 조정장에 나홀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테슬라에 대한 현실 부정이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도로 주저앉은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때 테슬라의 주가는 너무 거품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더 빠질 일만 남았다며 불평불만하면서 주변에서 손절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그 후로는 40% 이상 꾸준히 상승하면서 결국 지금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도 결국 길게 본다면 주가가 원래의 자리대로 돌아온 것뿐인데요. 엄청난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조차 결국 1년도 참아내지 못하고 수두룩하게 장기 투자에 실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명 중에 단 1명이 성공했던 투자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9명이 성공했던 더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성공한 투자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가야 하는데요. 몇 번의 단타 투자로 좋은 수익을 낸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끝낼 때까지 10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끝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짧은 시간에 몇 번의 좋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전혀 성공적인 투자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지속한다면 결국에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바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그리고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박 대표님의 조언 중에 참 와닿는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자면 주식 투자에서 빨리 갈 수 있을 듯 보이는 길이 오히려 돌아가는 막힌 길인 경우가 많았었다. 누구나 주식 투자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은 없다. 시장을 예측하고 이겨내는 비법도 없다. 살떨리는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나는 스스로를 주식 농부라고 부르면서 홀로 묵묵히 걸어왔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편안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이 길을 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경험에 의한 강한 자신감 또한 내비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말 말은 쉽고 실제로도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시작하고 나면 그 쉬워 보였던 장기 투자가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고독한 일인지 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결국에 90%는 결국에는 실패로 끝난다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내가 그 실패하는 90%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공하는 10%의 사람에 속하기 위해서 작심 삼일을 3일마다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누구나 해내지는 못한다는 그 장기 투자의 길을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굉장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렵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잘할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주식 투자에는 사실 특별한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우량한 종목에 장기적으로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는 정말 남들보다 강한 인내심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 항상 일정 비중 보유했던 현금으로 폭락장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만이 필요합니다. 인내심과 용기야말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특별한 기술인데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 대표님 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에 대해서 전달하면 한쪽은 굉장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느끼면서 각성한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좋은 투자의 자세로 고쳐잡고 한 걸음씩 실행에 옮겨가는 투자자분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누가 모르냐고 하면서 하나도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흘려듣거나 심지어 잘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이해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는 것을 정말 꽤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고, 지금은 이 종목이 좋고 언제는 어떤 종목들이 좋고, 이런 정보들이 정말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끝내 투자 실패의 길로 몰아갈 정보들이 좋은 정보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가 옳다고 느끼는 방법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공유해 갈 뿐이고요. 이런 투자의 기본 원칙들을 지금만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끝까지 해내야 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거지, 자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투자는 뭐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투기성 상품이어도 투자 비중의 5% 정도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서, 사실 장기 투자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투자하는 동안 각종 유혹에 몇 번씩은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루한 장기 투자의 길 속에서 조금은 활력을 찾아줄 5% 정도의 투자 자금은 뭐든 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5%가 욕심이 점점 커져서 10%가 되고 20%가 되고 결국엔 몰빵 투자가 되는 것을 염려하는 거고요. 자신이 자신을 정말 잘 통제할 자신이 있다면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5% 자금조차 저에게 나중에 복리로 훌륭한 자산이 돼서 돌아올 거라 믿기 때문에 애초에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마다 성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장기 투자가 힘들다면 한 번쯤은 5% 정도의 비중으로만 투자에 즐거움을 찾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 역시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